안녕하세요. 라미TV의 실장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의 차이, 그리고 만료 전 퇴실과 만료 후에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그 이후에 퇴실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계약 만료가 되거나 계약이 만료가 안 됐는데 이사를 가셔야 한다거나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이사를 가야 하실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우선 계약 만료 전 퇴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만료 전 퇴실은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조치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1년을 계약했는데 6개월이 남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약 만료 전에 사정이 생겨서 나가실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6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월을 내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이럴 때는 이제 통상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서 임대인이 내야 될 복비를 임차인이 부동산에 이제 지불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공인중개사로서 일하면서 다음 임차인을 그나마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자고 하면, 우선 집주인분에게 내가 뭐 사정이 생겨서 나갈 일이 생겼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임차인을 구할 건데 지금 내가 들어왔었던 보증금하고 월세랑 동일한 조건으로 내놔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제가 들어왔던 금액보다 많이 갑자기 시세가 올라가지고 집주인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걸 올릴 생각이 있었는데 막 뭐 임차인 마음대로 그렇게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내세우면 임차인이 좀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협의가 끝나면 부동산을 가세요. 부동산을 가셔서 온갖 부동산을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한 달 안에 빼주시면은 제가 월세 한 달치 중개 수수료 드릴게요. 혹은 수수료를 좀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중개사도 사람인지라 약간 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홍대에 일했을 때도 좀 똑똑한 임차인들은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은 기간 월세를 계속 안 나가가지고 월세를 내느니 그렇게 똑똑하게 해가지고 빨리 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꿀팁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대신 뭐 물론 수요가 많은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집이 잘 나가니까 그런 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약 기간까지만 살 거라고 하면 꼭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한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집을 계약을 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2년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이제 오를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을 계약하시는 게 보통 유리해요. 예, 왜냐면 제가 홍대에서 일을 했었을 때 임대인들이 1년 계약을 안 하고 보통 다 2년을 계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래서 1년 계약짜리는 거의 없었고 다 2년이었거든요. 이제 임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는 그 임대차 보호법 제4조 때문인데요. 제4조를 보시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뭐 1년으로 정했다고 하면 1년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2년을 계약하면 2년을 고스란히 살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1년을 계약해도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2년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을 계약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2년을 계약하시는 게 유리한 거죠. 묵시적 갱신도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길게 막 써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1조는 무슨 뜻이냐면요, 임대인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을 해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얘기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단 말이에요.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개정이 6월 9일 날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은 12월 10일부터 되고 있어요. 원래는 1개월 전이었어요. 무조건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갔는데 요번에는 6개월 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계약 만기가 7월 달이다, 7월 9일이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6월 9일 전까지 얘기하면 됐지만 2개월 전이니까 5월 9일 전에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묵시적 갱신이 되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근데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을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임차인이 아주 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으로 월세를 밀리거나 이러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사망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로서 현저하게 이제 위반을 하면 임차인은 제1항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그러니까 월세를 2달 정도 밀리면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을 살고 1년을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으면 월세를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묵시적 갱신을 이라고 하니까 지인이 얼마 전에 문의 왔던 게 생각이 나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이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집을 1년을 계약했는데 서로 말이 없어서 뭐 혹은 또 산다고 해가지고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사정이 생긴 거죠. 사정이 생겨서 집주인한테 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집주인들은 이게 같은 기간으로 연장이 됐으니까 만약에 만기가 2월이다 하면 그럼 너 2월달까지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8개월이나 남았는데 막 2월달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알고 있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에 또 법조항이 있어요. 집주인이 너 그럼 8개월까지 살아야 돼. 그 말이 맞을까요, 과연? 정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를 보면은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간이 있는데요. 보시면 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의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나간다고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월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5월 달에 나가야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적어도 2월에는 말씀을 하셔야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내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3개월 이후에는 책임질 의무는 없어요. 묵시적 갱신일 경우 당연히 계약 기간이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세입자나 집주인들은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묵시적 갱신하고 재계약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서로 아무 말이 없었을 때 같은 기간으로 연장이 되는 그러니까 1년을 계약했으면 1년이 연장이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에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3개월은 솔직히 충분한 기간이긴 하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는 집주인분들은 재계약을 해요. 재계약이 뭐냐면 1년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2019년도에 계약서를 1월 달에 썼다. 그럼 만기가 20년도 1월이잖아요? 20년도 1월에 또 쓰는 거예요. 1년이면 1년으로 해가지고 기간을 거기에 딱 정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재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내 중간에 나간다고 해도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복비를 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만 이제 월세를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해서 복비를 낼 필요도 없고 다음 임차인을 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1년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게 유리할 테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좋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은 여러 상황에서 계약 후에
퇴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거를 제가 임대차 보호법에 기반을 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